Given these three aspects of current dynamics, in Japan, the BOJ considered it appropriate to continue with monetary easing to support the economy.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안금호입니다. 2022년 10월 13일자 중구난방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오상영 편집장, 김성진 에디터 함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1부에서는 저희가 밤사이 발표되는 9월 FOMC 의사록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미국 9월 CPI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9월 FOMC 의사록에서 확인한 것처럼 과도하게 타이트한 미국의 노동시장 문제가 계속되는 한에는 물가가 꺾여 내려가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기는 어렵다. 노동시장이 계속 타이트하고 실업률이 낮고 해서는 곤란하다. 이른바 임금, 물가 상승 소용돌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지금 영란은행이 하고 있는 역할은 지혈제를 뿌리고 압박봉대로 이제 칭칭 감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죠. 지금 우리가 뭘 또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당장 오늘 저녁부터 우려되는 거는 CPI가 높게 나왔을 때 미국 국채 시장이 난리가 나는 게 아니라 미국 CPI에 놀라서 오히려 영국 국채 시장이 더 난리가 날 수 있고요. 이틀 뒤가 금요일인데 중앙은행이 있고 시장이 있고 정부가 있으면 서로 폭탄 돌리기 하는 거랑 비슷한데, 어젠가 누군가 금융 안정을 훼손하지 않고 매파적인 중앙은행이 얼마나 갈 수 있는지 BOE가 시범 케이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금융이 안 부러지도록 해가면서 동시에 통화를 긴축해서 물가를 잡는 굉장히 고난도의 스킬을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BOE가 여기서 크게 후퇴를 해버리면은 연준이나 ECB에도 시장은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려 할 것이고, 특히나 시장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상황이 이렇게까지 몰리면 결국 중앙은행이 나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대립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중앙은행과 시장이 대립하는 거일 수도 있고. 결국엔 문제는 트러스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전혀 재원 없이 국채 발행을 통해서 하는 감세 정책에서 비롯된 거죠. 영국은 심각한 경상수지 적자를 만성적으로 안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외국인들한테 항상 정부가 돈을 빌려 써야 되는 마당인데, 돈을 더 빌려서 자국 국민들 세금을 깎여주겠다고 할 때 과연 영국 국채를 쉽게 사주겠느냐, 돈을 빌려주겠느냐 하는 우려. 그렇게 해서 외국인들 자금줄이 끊기면 파운드, 영국 국채 가격 모두 나락이죠. 이거는 중앙은행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국 국채 가격은 막을 수 있어도 파운드 가치의 나락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의 투자자의 신뢰를 얻는 게 특히나 중요한데,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감세 계획을 전면 처리하는 것이겠죠. 그나마 차선이라면은 재원을 예산 내부에서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게 보여줘야 되는데, 아마 감세 계획을 처리하는 것보다 이미 쓰고 있는 재정 항목들을 없애기로 하는 것이 몇만 배 더 어려운 일일 겁니다. 재정 지출을 하는 것은 만들 때는 쉽지만 없애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부채라는 것이 완성적으로 늘어나는 것이죠. 결국 열쇠는 트러스 정부가 쥐고 있는데,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은 고충을 다 겪어가면서 드디어 총리에 올랐는데 감세 계획 처리하고 하면 나는 이제 총리로서 의미가 없는 거죠. 총리도 물러나야 됩니다. 이 난관을 어떻게든 극복해내면은 역사는 나를 대처 총리 이상의 수상으로 기록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만큼 지금 문제가 상당히 꼬여 있어요. 여기서 긴축이냐 금융 안정이냐 양자택일의 문제에 몰려서 결국 국채 시장이 붕괴되는 것은 중앙은행은 받아들일 수는 없거든요. 정말 선택한다면 후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선례가 되겠죠. 그러면 연준, ECB도 이런 생각을 시장이 갖게 됩니다. 이걸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평판의 외부 효과. 외부 효과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나까지 이제 싸잡아서 어떻게 좋은 일을 겪기도 하고 나쁜 일을 겪기도 하고, 평판의 외부 효과라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전염이기도 합니다. 영국 국채가 권려가 됐으니까 미국 국채도 다 비슷한 것 아니냐, 이렇게 싸잡아서 중앙은행이 저렇게 됐으니까 미국 유로존 중앙은행도 마찬가지 사정 아니냐, 이렇게 전염이 되는 위험이 있다고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경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트러스 총리의 결단, 용기에 금융시장이 상당 부분 달려있다. 영국 내각이나 일본 내각이나 미국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연준하고 우리가 상설 통화 수합을 맺고 있으니 좀 끌어다가 쓰고 하면은 방어할 수 있고, 미국이 러시아랑 싸우고 있는 마당에 우리를 내치진 않을 거야, 이런 기대들이 있나 봐요. 그게 발현이 되면 인플레이션 어리한 상황으로 더
장기 국면으로 빠질 위험성이 농후해지죠. 후과가 그래서 얼마나 될 거냐, 어떤 선택이 더 좋았느냐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도 가정의 가정이기 때문에 실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연준이 손을 잡아줄 거냐, 이것도 연준 독단적인 판단으로는 못해요. 이거는 바이든 대 리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이거에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문제랑 같이 꼬여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리즈가 물러서지 않는다면 돌파구를 찾으려고 할 텐데 그 돌파구는 G7 공조, 환율, 개입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올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그런 식의 공조 개입이 한 석 달 정도는 되게 유효했답니다. 근데 반년 지나고 1년 지나면 결과적으로는 기존의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문제점을 만들어내가지고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던 경험들이 있어요. 참 인플레이셔너리한 상황을 가급적이면 빨리 잘라버리고 싶어하는 중앙은행들 입장에서는 되게 난처하죠. 경제 주체들이 이런 상황들을 반길까는 따로 생각해봐야 됩니다. 물가 때문에 밀란이 나타나는 상황은 우리가 흔히 제3세계만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정치적으로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빠질 위험성도 있다. 그걸 제일 잘 알고 정책에 실제 실천하고 있는 나라가 사실은 중국인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위험한 요소인가. 케인즈도 얘기했고 레닌도 얘기했고 사회를 전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직회약은 인플레이션이다 이런 말을 했었죠. 만약에 달러를 팔아가지고 하는 식으로 파운드를 구제하고 엔화를 구제하는 방식이라면 미국은 달러의 목숨을 판돈으로 걸어야 될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제 생각엔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2010년대 유로존 위기 당시에 이탈리아, 스페인 등으로 문제가 그리스에서부터 확산됐을 당시에 결국 독일에서는 끝까지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저축했는데 쟤들은 일도 제대로 안 하고 흥청망청 빚내서 쓰다가 이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보증을 서줘야 되느냐 하는 굉장히 강력한 반발이 있었죠. 그 당시에 오바마 행정부였는데 정상들 사이에 결국談判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국제 담당 차관이었던 라일 브레이나드가 특히 독일을 집중적으로 설득해서 양보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G7 정상회담 때 메르켈 독일 총리가 오바마 대통령 앞에서 울었다고 하죠. 그런 얘기들이 나중에 보도가 되고 그랬습니다. 라일 브레이나드가 그래서 더더욱 국제통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왔는데 브레이나드 아버지가 외교관이었고 본인은 프랑크푸르트인가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인연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연준에서 비둘기 진영을 대표하는 인도주의자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연준대로 지금 아주 골치 아픈데 영국은 영국대로 상당히 심각합니다. 오늘 중국 얘기를 자세히 못 다뤘는데 우리가 앞으로 좀 유념해야 될 하나를 꼽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시장은 세 가지 피벗에 대해서 궁금해하잖아요. 그다음에 중국의 피벗입니다. 코로나 정책 손해 피벗. 이번 주 들어서 인민일보가 시리즈로 어제까지 사흘 연달아서 논평을 내놔요. 뭐냐면 코로나 정책 만만세예요. 이거는 계속 유지해야 되고 지속 가능하고 중국이 더 안전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또 그 필요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의 코로나 제로 무관용 정책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외환 정책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 압력이 굉장히 강한 때에는 2015년에 중국이 크게 경험했듯이 환율이 막 오를 때는 자국 내에서 자본 이탈 욕구가 상당히 강하게 자극될 수가 있죠. 해외여행이 자율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막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만약에 해외여행을 막아놓지 않았다면 지금 상황이라면 많이 더 힘들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부동산까지 나빠지고 이러면 돈 다 빼가지고 해외로 더 가고 싶은 욕구들이 많기 때문에요. 달러의 맹위가 좀 주저앉았다 싶을 때 해외여행까지 다 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